네, 반갑습니다. 저는 구재윤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뭐 서울대 물리교육과를 졸업을 했고, 이전에 이제 이 깊은 생각에서 제가 2019년도부터 여기서 이제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올해 이제 여기 다원으로 와서 지금 이제 단과 1년 차죠. 네, 1년 차로 열심히 네,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일단 고1 스카이 정규반을 맡고 있고요. 일단 이제 좀 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사실 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다수고, 그리고 이제 뭐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몇몇 친구들, 사실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안 하긴 해요. 근데 몇몇 친구들 같은 경우는 노력한 만큼 이제 실력이 올라가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억울해하죠. 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실력이 오르지 않는가? 근데 만약에 진짜 이 말이 맞다면 사실 지금 이제 어머님들께서도 여기 있을 이유가 없겠죠. 기본적으로 그냥 지금 이 시간에도 그냥 학생들이 그냥 공부를 시키면 되는 거고, 계속 노력을 투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그렇지가 않고, 실제로는 보면은 이런 식의 이제 계단식의 실력 향상이 있겠죠. 노력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자, 일단 여기서 이렇게 수직적으로 실력이 상승하는 기간이 당연히 어디일까요? 예, 그게 이제 바로 내신 직전 기간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좀 극단적인 친구들은 이제 시험 전날도 있는 거고요. 맞죠? 벼락치기를 하면서. 근데 어쨌든 대다수가 이제 내신 기간에 저런 식의 이제 계단식 실력 상승이 있고, 그거를 극한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마지막 시험 때 자기의 이제 실력을 선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옆에 친구들이 다 같이 공부를 하는 기간이다 보니까 내신 기간은 본인이 평소에는 잘 논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좀 강제적인 동기부여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옆에 친구들이 하니까 나도 왠지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다 보면 결국은 거기서 이제 실력 상승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정답이 10개예요. 근데 그거를 9개라고 해서 틀린 친구나, 아니면은 그거를 아예 몰라가지고 막 2000개 이래서 틀린 친구가 있다 쳐요. 둘 다 어쨌든 점수를 못 받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기본적으로 사실 내신은 이제 디테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수없이 많은 함정들을 이제 이렇게 깔아놓기도 하고, 그리고 계산 실수라고 하지만 결국 그것들이 의도된 문제들이 많은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겨울 때 이제 개념 수업을 지금 제가 했죠. 개념을 계속해서 완성시키고 있는 거고 한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든 게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신이라는 건, 자, 이제 이런 개념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 근데 이걸 선생님은 어떻게 꼬아낼까?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공부를 해도 결국은 이제 구멍들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거를 마지막에 메꾸는 작업이 이제 내신 기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것들이 메꿔지는 순간 이제 피날레가 되는 거죠. 그때 갑자기 이제 성적들이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예를 들어 제가 이차함수란 단원을 가지고 왔어요. 이건 제가 지난 겨울 설명회 때도 똑같이 이제 가지고 왔던 거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겨울 동안에는 개념 수업을 했었잖아요, 어머님. 예, 그래서 이제 개념 수업을 한다 치면은 이제 이차함수라는 단원이 있고,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인 유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세부적인 유형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어쨌든 3월과 4월 동안 이제 1학기 중간고사를 대비를 하겠죠. 그러면은 3월 동안에는 이제 이런 내용들, 여기 있는 지금 이런 이차함수 그 다음 내용들, 여기들을 이제 하나씩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보면서 뭐 중요한 모의고사 문제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이제 또 다시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들의 변형 문제를 훈련시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4월이 되고 나면 여기서의 또 세부적인 유형들이 있겠죠. 그럼 이제 이런 세부적인 유형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래요. 제 입장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걸 가르치고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신이라는 거는 50분 내에 이제 시험을 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물론 신유형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항상 수업을 할 때는 아이들한테 뭐 이것저것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보는 편이고, 생각을 요구하고, 숙제도 자, 어려운 문제들은 좀 시간을 들여서 풀어라고 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내신이라고 하는 건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처음 보는 듯한 느낌이 들면 안 돼요. 이게 손에 바로 익어야 되는 거거든요. 딱 보자마자 바로 이거는 이렇다 해가지고 손으로 일단 해보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고민할 시간을 30초를 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100점 맞는 친구들의 이제 특징들을 보면 그래요. 예를 들어 문제가 한 22문제가 있다고 치면 그중에 킬러 문제가 3문제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쳤을 때
나머지 이제 19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분 이 정도 안에 풀고 나머지 20분 동안에 뭐 새로 보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너무 변형이 많이 돼서 어려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고민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다시 100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손에 익숙하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보자마자 바로 손이 나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내신 기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이런 유형별로 하나하나 이제 훈련을 시키게 될 거예요. 예. 이제 주로 저희가 이제 지금 또 이번에 학교가 뭐 발표가 됐고 그리고 학교별로 좀 있으면은 내신 부교재나 프린트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겠죠. 부교재 그래서 이거는 사실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요. 주로 이제 학교들이 어디서 시험을 내냐라고 하면 거의 대다수가 압도적으로 모의고사 기출에서 내겠죠. 예, 모의고사 기출이 1학년은 거의 그냥 압도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부교재가 있는데 뭐 작년 기준으로 보자면 이제 올림포스. 근데 올림포스라고 하는 게 사실 또 여안에서도 고난도가 있을 수 있고 유형편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기출 문제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EBS 교재예요. 그다음에 이제 수학의 신이라든지 내공힘 이런 교재들이 있고요. 그리고 좀 극소수의 학교들이라고 하면은 사관학교나 경찰대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경기고 같은 경우는 사관학교 경찰대가 종종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가장 최신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한 뒤져보니까 2010학년도, 2012 이런 연도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몇몇 학교들은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부교재나 프린트도 중요하잖아요. 모의고사도 중요하고 그래서 제 교재 구성을 보시면 이게 겨울 때도 사실 그랬었고 지금 3월 달에도 교재는 이제 비슷한 구성입니다. 이제 유형별로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4월 달에는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제 다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좀 교재를 확대를 하면 이런 식으로 좀 중요한 모의고사 문제가 있다고 치면 그 모의고사 문제를 한 번 더 복습을 할 거고요. 그 옆에는 이제 그 모의고사 문제들을 다른 학교들에서 어떻게 내신으로 냈는가. 예, 옆 페이지에서 이제 오른쪽에서 변형 문제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훈련을 시킬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 수업 양상을 뭐 보시면 저는 뭐 개념을 정말 강조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사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뿌리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확실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이게요. 그 본인이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정말 디테일한 개념, 세부적인 개념을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념 수업만큼은 제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든 못하는 학생이든 똑같이 수업을 해요. 네, 똑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공평하게 수업을 하고 그런 확실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정석풀이 전 당연히 정석풀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해설지 풀이라고도 할 수 있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그 공식 풀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효율적 풀이를 얘기를 하거든요. 당연한 얘기지만 효율적 풀이부터 먼저 알려주게 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너무 이런 것만 추구하고 이게 좋은지를 모릅니다. 정석 풀이를 배우고 효율적 풀이를 배워야지 아 이게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면 훨씬 더 잘 풀리는구나 하면서 공부도 더 잘 될 것이고 좋은 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4월 달에 제일 많이 집중을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아이들한테도 강조하는 게 검산 방법 아니면 시험 전략 구성과 훈련 이런 것들이 이제 4월 달 되면은 저희가 매 수업 거의 매 수업마다 시험을 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치면서 뭐 서술형이 있는 학교는 서술형도 같이 이제 좀 내 가지고 문제를 풀게 하고 첨삭도 하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보면 이제 검산 방법 정말 중요하죠. 이게 보면 그래요. 시험 성적을 잘 받는다는 건요. 우리가 모르는 문제를 맞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는 문제를 맞히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결국 이게 아이들이 이번에 못 쳤어요 하는 아이들의 이 대다수의 얘기들은 이거 아는 건데 실수로 틀렸어요. 이거 시간이 없어서 틀렸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시간이 없어서 틀렸다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아는 문제인데 보지도 못하고 틀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결국 전략의 부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전략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할 거고 뭐 예를 들어 전략이란 건 뭐 주관식 먼저 풀래, 객관식 먼저 풀래 라든지 아니면 서술형을 어떻게 풀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니면 검산에 대해서도 문제 하나 하고 검산할래 아니면 다 하고 검산할래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학생의 성향이라든지 학교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문제 배점에 따라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4월 달에 집중적으로 이제 트레이닝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제 뭐 연간 커리큘럼 앞으로의 계획인 건데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렇게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뭐 3월에 공수하고 4월에 이제 중간고사 대비 다시 집중적으로 하고 총 이제 2바퀴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5월 되면은 다시 이제 1학기 기말고사에 대해서 똑같은 식으로 반복하고 여름 방학 때 이제 공수 2를 들어간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제 시간표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수업 후 클리닉이 있고 수업 전 클리닉이 있어요.
제가 이제 단과 1년 차잖아요. 저도 이제 클리닉이라는 시스템을 처음 해보고 있는데 제가 제일 잘했다 생각하는 게 이거거든요. 제가 사실 수업 시간에 뭐 동기부여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려고 하는 편이고 아이들한테 정신교육을 하려고 합니다만 그렇게 많은 동기부여를 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수업 후 클리닉을 이제 강제로 했었어요. 강제로 하고 대신에 뭐 집이 멀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학생이 얘기하는 거 말고 부모님이 저한테 직접 연락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집에 보냈거든요. 네, 학생이 얘기하는 거 말고 그렇게 하니까 일단 대다수의 학생들이 처음에는 이제 또 어쨌든 그때는 중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곧 고1이 되는 건데 아씨 이걸 왜 하지 이런 느낌의 학생들이 많았어요. 근데 결국 주변 친구들이 하잖아요. 그럼 본인도 결국 이제 남아서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질문 조교나 하면 저가 막 돌아다니면서 질문을 받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아니 저도 좀 솔직히 말하면 신기한 건데 이번에 저희 반에 지금 분위기가 너무 잘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는 다 적응을 해서 그냥 제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그냥 군말 없이 처음엔 제가 출석 체크를 했거든요. 근데 언제 한번 출석 체크를 못해서 급하게 가서 한번 쭉 봤는데 아이들이 그냥 알아서 다 전참을 했더라고요. 참여를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서 바로 질문할 거 질문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수업 후 클리닉은 이제 필참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방학 중에는 제가 그 뭐 오전에 그 다음 날 수업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도 오전에 수업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12시까지로 제한을 했었어요. 그래서 12시까지라면 평균적으로 대충 한 12시까지 한 6명에서 7명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근데 그렇게 하는데 학기 중에는 제가 다음 날 오전에 수업이 없잖아요. 예, 없으니까 제가 이때는 시간을 무제한으로 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명까지. 사실 제가 11월 달에도 보면은 그런 학생들이 있었고 그땐 제가 이제 또 다음 날 뭐가 없으니까 그때도 뭐 새벽 3시, 새벽 뭐 2시 이런 친구들이 있긴 했었어요. 그래 하다가 이제 어머님이 이제 그냥 좀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근데 그 친구들은 주로 이제 어떤 친구들이냐면 숙제를 안 한 친구들. 그러니까 수업 후 클리닉에서는 이제 숙제를 안 했으면 그날 완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제가 어쨌든 저도 이제 누가 이기나 해보자면서 기다리고 근데 이게 또 반복되면 안 되겠죠. 이게 그러면 이제 뭐 수업 후 클리닉에서 하지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 그것들은 제가 계속 주지시키고 하는 편입니다. 이 수업의 흐름은 뭐 수업 전 클리닉 이건 자율입니다. 자율이고 이제 4시부터 6시인 이유는 당연히 학교 마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때쯤부터 대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받을 수 있고 그러고 이제 수업하고 오답노트 제작하고 뭐 오답노트에 대한 거는 제 브로셔에 있으니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클리닉을 진행하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카톡으로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아주고 그다음에 뭐 시험지 상담 이거는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하는 얘기겠죠. 이제 사후 평가입니다. 어떻게 전략을 잘 수립했는지 공부한 만큼 나왔는지 뭐 이런 것들이 상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 결과와 분석지 전송이 있는데 이것도 제 브로셔 보시면 이제 어떻게 뭐 그 누적 성적표라는 게 있거든요. 네,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요. 이제 실제로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좀 더 제가 개선을 할 생각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아마 여기서 제가 좀 코멘트나 이런 것들도 추가가 될 거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뭐 분석지도 이제 전송이 된다. 이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별책 부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테스트를 치고 나면 이제 항상 그날 수어프 클리닉이 있다 했잖아요. 테스트 친 날에는 그 수어프 클리닉에 와가지고 그날 본 테스트의 문제와 그거의 변형 문제가 있어. 그 변형 문제가 쌍둥이 문제인데 뭐 쌍둥이가 뭐 그냥 쌍둥이도 있고 세 쌍둥이, 네 쌍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통 한 5배수 정도까지는 문제들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본인이 틀린 문제, 본인이 다 맞았으면 이거는 이제 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거의 변형 문제까지 다 풀고 검사를 받고 다음 이제 숙제 제출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말 잘했다 생각하고 좋은 시스템 이거는 제가 이전 학원에서도 계속 하던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별책 부록이 있어서 그것도 이 브로셔에서 확인하시면 네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조교는 제가 이제 생각하는 조교라는 게 이제 질문 조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단과 1년 차면서 저도 조교 어떻게 구하지 약간 막막했는데 이건 진짜 우연이에요. 제가 뭘 짜고 하는 게 아니라 우연으로 제가 한 6년 전에 그 이전 학원에서 가르치던 휘문고 학생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지금 서울대 이제 그 생명과학 전공하면서 수학을 복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군대 전역하고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너 내 근황은 알고 연락하는 거냐니까 그냥 연락했는데요 해가지고 그럼 나랑 같이 일 하나 하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 조교를 하고 그러면서 또 계속 조교를 구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쨌든 그 친구랑 이제 의대 휴학생 2명이 있습니다. 제가 어쨌든 조교를 고용하는 이 원칙이 일단 당연히 수학을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줄을 섰는 느낌이 있으면 저는 바로 한 명 더 고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10명당 1명이라 생각을 해요. 저희 질문 조교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저희 입안에서는 이 3명이 질문 조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까지 해서 이 3명은 앉아 있고 저는 돌아다니면서 이제 와서 질문 안 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제가 어려운 거 없니 하면은 분명히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제가 질문 받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4월쯤 되면은 어쨌든 저희가 연합반이잖아요.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본인 학교 스타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거 안 하고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진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충 2018 기출부터 해서 이제 그럼 올해로 치면 17개년인가요? 어쨌든 지난 기출들을 이제 배부를 할 건데 1학기 중간고사는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1학기 기말고사부터는 교육 과정이 달라졌잖아요. 달라졌으니까 그건 제가 적절히 편집을 해가지고 배부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본인 학교별로 이게 어떤 학교든 제가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컨텐츠로서 이제 4월 달에 각자 학교들 역대 기출 주고 있고 당연히 제가 제일 정말로 이거는 어딜 가든지 간에 항상 말하는 건데요. 부교재 프린트 변형은 정말 잘 만들어 줄 겁니다. 이거는 정말 잘 만들어 줍니다. 이게 지금 이전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뭐 학교가 하나든 간에 한 명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어쨌든 남들이 이렇게 만들었으면 그거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줄 노력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학교들은 프린트 문제가 한 12문제, 13문제밖에 없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도 한 문제당 대충 뭐 9배수, 10배수 정도의 변형 문제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최소 어쨌든 150문제 이상은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아까 뭐 수학의 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수학의 식은 제가 변형 문제 만들어 보니까 대충 한 400문제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건 이제 전날에 뿌릴 수는 없겠죠. 전날에 그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미리미리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잘 만들어줍니다. 이건 제가 제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교재 프린트 변형은 이렇게 있고 결국 저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거는 제 수강 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지금 아직 제가 1년 동사를 올해 처음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 있는 수강 후기들이 작년 기준 학생들이에요. 제가 이제 그래서 피드백을 좀 써달라 하니까 솔직하게 써준 건데 제가 이거를 뭐 어떻게 조작을 하거나 한 건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가감 없이 그래서 약간 비문도 있죠.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습니다. 제가 그게 되게 신경 쓰여 죽겠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 그냥 그대로 타이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수강 후기들을 보시면 결국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하는 말 해주는 게 프린트 부교재 변형이랑 그 시험 치고 나서 별책 부록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가르치는 반 아이들의 수준이에요. 수준이고 한 명이 아마 영동고고 한 명이 서울공고 그럴 건데 둘 다 어쨌든 1등급은 작년 기준으로 나왔었거든요. 계속해서. 그래서 어쨌든 보면은 제가 이제 수업을 좀 졸게 하는 수업을 별로 안 좋아해서 최대한 좀 안 졸게 하려고 노력하고 조는 친구들은 이제 뭐 깨워서 수업하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뭐 재미있게 수업하려고 하고 그리고 다양한 풀이 알려주고 뭐 그렇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뭐 지금까지 구재윤이었고요. 네, 제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